네, 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 연휴 동안 쏟아졌던 이 대대외 변수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장중 한때는 2,5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함께 SK 하이닉스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 나타났고요. 지수가 하방 압력 받으면서 코스피는 결국 2,517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점점 낙폭을 줄이면서 728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 증시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PCE 경제 지표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후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1.5%까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다시 낙폭을 0.5%까지 키우면서 장중에 2%포인트의 급격한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다우지수는 0.75% 떨어졌고 S&P 500 지수 0.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치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다양한 전략들 좀 고민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도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을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황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심주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황 파악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AI가 포착한 실시간 테마와 함께 다양한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이후에 다양한 전략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 함께하는 하루 대표님과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바로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지연 캐스터가 마감 브리핑 상황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시간 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황은 중국 인공지능 AI,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 더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다시 드러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뛰었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양 시장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으로 2,5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모습. 코스닥은 전장 대비 0.06% 하락하면서 728.2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이 1조 1,6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고 개인이 296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은 약세를 보인 반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고성능 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8거래일 만에 20만 닉스 자리를 내어준 SK 하이닉스 전장 대비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9만 9,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받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장 대비 2.4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딥시크가 저비용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간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개발에 제한적이었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투자 심리를 심어줬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딥시크의 수혜주가 꼽힐 것인지 기대감에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네이버가 6.13%, 카카오가 7.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금융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금융주. 먼저 삼성화재는 주주 환원율을 50% 가까이 확대한다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일, 내일이죠.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4대 금융지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모두 밸류업 의지가 확고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이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주주 환원율 기대감이 높아 전반적으로 이 금융주 빨간불 키며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21% 넘게 급등하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나스닥 0.28%, S&P 500 0.5%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7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전날 장 마감 이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 발표를 했던 애플 주가가 장중에 4%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아이폰의 수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애플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날 오후 젠슨 왕 CEO가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만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전날 대비 3.67% 빠지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는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은 FOMC 회의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그리고 딥시크의 충격을 하루 만에 흡수하면서 환율은 1,430원대에서 1,450원대로 20원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구글은 다가오는 4일, 아마존은 6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당분간 이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딥시크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등락을 보일 전망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습니다. 시그널도 포착해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 방송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주 금요일 딱 한 거래일 열렸었는데 지난 연휴 동안의 이슈들을
소화하느라고 시장이 굉장히 또 힘든 모습이었는데 다시 휴일을 지나고 오늘 돌아온 월요일에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시나 이번 한 주가 또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참 이번 주에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또 수익성을 볼 수 있는 테마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방송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방송 말미에 또 희존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시장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관세 재확인되면서 투심 자체가 바로 얼어붙는 움직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바로 나타났죠. 네, 사실 뭐 관세도 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딥시크 관련 재료들, 그러니까 여러 악재가 미증시에서는 같이 이제 즐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잡히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그런 흐름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 대한 또 강경한 입장이 나와주면서 양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관세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트럼프를 비롯한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 또 관세를 주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추가 관세로 더 큰 강경한 대응을 해서 무역 전쟁으로 확산이 되겠다. 이런 걱정과 이런 불안감에 이제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흐름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비슷한 내용 그리고 비슷한 시나리오로 이런 관세 그리고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흐름을 이어갔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집권하고 나서도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락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미 지난 11월 대선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뭐 하루 이틀 언급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큰 요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혹은 다시 돌아오는 그 순환매 안에서 또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트럼프가 또 그 기조 회동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회동을 했는데 뭐 AI 기술 수출 통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시장 반응을 개의치 않겠다. 좀 강경한 입장을 또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요런 시너지 효과를 좀 통해서 다시 반등의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료가 한번 노출되고 그다음에 그 재료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낸다면 이미 없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가지고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전략 같은 것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고 여기에 또 추가 관세까지 보복이 된다면 이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또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국내 증시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자리에서 잡아가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도 개장 전 이슈들 살펴주시면서 이런 전략들 미리 살펴주실 거고요. 개장 이후 또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해서도 다뤄주실 예정이니까 이 시장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모든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저희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AI와 관련된 산업군에 연관되어 있는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맞아요. 이런 섹터군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네. 이 섹터 제가 오늘 신호포착 이슈에 가지고 온 로봇 섹터에서만큼은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받쳐주는 흐름,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게 또 바로 이 로봇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5년 들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이 로봇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 혹은 AI와는 조금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벗어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월요일에 나올 때마다 로봇 테마를 한 종목씩 그리고 이슈를 한 개씩 가지고 오는데 오늘도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의 상승 탄력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2024년도에는 쭉 이제 미끌어 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다가 2025년 딱 되자마자 강한 거래량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고영이라는 종목, 특히나 이제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재료들이 같이 이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뭐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 굵직굵직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제조용 로봇 이외에도 이런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도 우리가 주가를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요 로봇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고영은 개발한 그 뇌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뇌 수술 로봇이 미국의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재료가 나와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영뿐만이 아니라 고영 이외에도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히든 종목도 의료용 로봇에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건재했던 테마가 바로 로봇 테마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월요일에 나오실 때 로봇에 관련된 이슈와 또 관련주들 꼭 한 번씩 살펴주셨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로봇 관련해서 관련주들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고영과 관련된 이슈만 보셔도 미 FDA 승인 이슈와 함께 상한가에 여러 번 직행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미 오른 종목 말고 또 히든 종목으로 한 가지 종목 챙겨주셨다고 하니까요. 로봇 관련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 시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히든 종목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히든 종목의 경우에는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대장주로 언급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도 21%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삼성을 등에 업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2024년도에는 이렇다 할 상승세가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지금 2025년 들어서 지금 점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29배가 올랐습니다. 29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분간은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흐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그 하위단에 있는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도 아마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의 흐름, 이 자리를 지켜주고 3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그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도 정말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 2024년 2월달에 고점 24,000원을 찍고 나서 1년 내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들어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 근데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쉽게 크게 막 들어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격도들도 많이 벌어져 있고 경고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조정 거쳐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고영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의료용 AI, 의료용 로봇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용 AI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영이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못 보셨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잠시 후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들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먼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을 등에 업고 2025년부터 저점과 고점을 모두 높여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관련 이슈로 살펴봤던 고영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 2025년 초반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역시나 팍스통신망에서도 계속해서 흐름 살펴주실 예정이지만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또 QR 종목으로 또 히든 종목으로 챙겨와 주신 이 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해 주실 예정이지만 방송 중에도 살짝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수술용 로봇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수술용 로봇, 그다음에 재활 치료용 로봇, 뭐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인공관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이 아마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지금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매출이 453억 원, 지난해보다 약 15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 그다음에 로봇 섹터 안에서 이제 고영처럼 의료용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재료들이 등장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2023년도 에 이제 25,000원을 넘어서면서 고점을 갱신한 이후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렇다 할 상승세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로봇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2025년 들어서 거래량 실리면서 추세가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2024년도에 보시면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점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냈다면 2025년 들어서는 저점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시점의 초입 구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자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죠. 지금 한 5,800원 선에서 한 3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저점이 한 번, 지금 2번 정도 높아지면서 추세선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이 이평선, 상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하단의 5일선에서 받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고영만큼 또 강한 탄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9,98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10,000원, 11,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전에 하락할 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 고영이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경고에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로봇과 관련된 의료용 로봇 관련주 오늘의 히든 종목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의료용 AI 로봇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미 FDA 승인과 함께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여기에 조금 부담이 되셨는데 아직 못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 이 인공관절 전문 기업 또 다른 의료 AI 관련 종목을 미리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의료 로봇 매출로만 올 한 해 453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155%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재료까지 아주 탄탄합니다. 또 현재 로봇 종목들 대부분 작년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바닥 다지면서 거래량도 살리면서 추세를 또 상승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강한 탄력세가 나왔을 때 또 고영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놓치시면 나중에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략, 종목명까지 오늘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용 AI 관련된 로봇 관련주 오늘 히든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도 지난 금요일에 하락장에서 또 이제 시세를 보여줬던 테마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17%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됐고 그리고 AI 산업의 이제 앞단에 서 있는 AI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상한가에 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투심이 옮겨간 이유는 앞전에 있던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만들어내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조금 이제 좀 재미없는 흐름들 만들어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시 시세를 만들고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 마음 AI,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플리토, 엠로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음 AI부터 좀 살펴보자면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어려운 종목이고 아마 이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역시나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들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지금 장중에 2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이제 13%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자리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하던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AI 소프트웨어 테마 안에서 상승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봉을 또 강하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줬다라는 점, 이전에 고점 만들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줬다는 점, 이런 점들은 또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상승을 해주는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엠로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대장주를 하는 이유가 삼성이 이제 등에 엎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엠로도 AI 안에서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7만 원에서 6만 9천 원 선 사이에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기회가 더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엠로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의 영향이 또 지속이 되면서 이 딥시크의 성공으로 AI 기술의 잠재력 또 시장성이 재확인되면서 AI 챗봇과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또 흐름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마음 AI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동반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개별 이슈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지받는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엠로도 AI 기업 중에 삼성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삼성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는 횡보하는 구간에 놓여 있긴 하지만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또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앞으로 이 딥시크와 함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지 궁금했었다. 이와 관련한 종목들 제대로 된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 저희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와 관련된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2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시장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2%대 넘게 현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2,500선 무너졌고요. 2,46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13선 지나가면서 현재 2%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깊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2%대 넘는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현재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특히 크게 3%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은 했지만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굉장히 낙폭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우리나라들도 나라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캐나다나 멕시코의 제조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지금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뭐 성급하게 어떤 것들을 이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보다는 좀 진정이 되기를 좀 기대해보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 이제 무역 전쟁이 있었던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뭐 요 내용들이 이제 없었던 내용들은 아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겉으로는 트럼프와 이제 뭐 각 국가 멕시코나 캐나다, 뭐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래단에서는 이제 수면 밑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제 협의나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팔고 사기를 하기보다는 좀 진정세를 기다려 보는 게 좀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갭을 크게 띄우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또 한 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 말은 즉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낙폭을 키울 때 강했던 섹터들이 이번 주 다시 한번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관세나 아니면 이런 AI발, 딥시크발 뭐 이런 재료들에서 조금 리스크가 덜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움직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앞에서도 살펴봤던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이제 딥시크발 재료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수급이 좀 쏠려가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플리토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고영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고영도 역시나 지금 강한 흐름들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유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도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 히든 종목 지금 자리 굉장히 좋은데 아직도 팍스통신망 안에 입장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의 흐름들 있었지만요.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들 나타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흐름에 놀라서 당장 어떤 걸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흐름을 성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들 이번 주에도 강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테마들, 로봇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던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스트소프트, 마음 AI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과 관련된 또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잠시 후에 공개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던 로봇 관련주들도 저희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챙겨드릴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모두 받아보실 분들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또 시장과 관련 없이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내가 하나는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잠시 후에 이제 공개해 주실 텐데 이런 부분들 힌트와 함께 잡아가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인가요? 네, 일단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낙폭이 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섹터가 오늘도 역시나 그나마 좀 살아 움직이는 흐름들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이외에 또 한 섹터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섹터가 바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섹터는 보안과 관련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료를 좀 보자면 역시나 이제 딥시크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만든 AI 오픈소스인 딥시크가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을 해내서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딥시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를 보자면 딥시크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냐.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만에서도 정부 부처에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보안이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지금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그다음 이제 보안 쪽으로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게 움직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정보보안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확실히 이제 보안과 관련된 재료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제 파트너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파트너사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뭐 트럼프, 머스크와 AI 보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이 종목 힌트만 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2023년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공모가를 이제 터치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작년 12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중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닥 찍고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그 이후에 하락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1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재료들이 등장하면서 시세를 보여주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닥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들을 보면서 그 상단에는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지금 이 과정은 정배열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뭐 고점에서 따라잡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머지않은 자리에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5,820원 그다음에 그 상단 라인까지 이 상단에 있는 장기평선 돌파 이후에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추세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변곡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과 관련된 오늘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오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로봇 관련 히든 종목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송 말미에 공유드렸던 이 보안 관련 수혜주 한 종목 하나,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정확한 종목명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나도 지금 하락장에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라이브 링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내용들 빼먹지 마시고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오늘 보안 관련 종목을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대만부터 또 유럽까지 이 딥시크에 대한 보안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딥시크를 보안 우려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딥시크와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면 그 이후에 또 보안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안 관련된 흐름
흐름들을 미리 체크해 두신다면 시장 대비하시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으니까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정보 보안 관련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사가 굵직하다는 게 또 큰 재료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트럼프 머스크와 함께 이 보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의 흐름들 또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보안 관련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 아까 로봇주에서 관련해서 살펴봤던 의료 AI와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재료가 탄탄한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약 5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시장 상황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460선 지나가면서 코스피 2% 넘는 낙폭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닥 시장도 2% 넘게 빠지면서 71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500억 원 가까이 각각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양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압력받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힘을 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제 빠지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52,000원 선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1,300원, 지금 현재 가격 51,300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51,000원대를 지금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51,000원대까지 내려갔었네요.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19만 1,600원. 이제 하단 부분 조금 널널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 18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에 조금 이런 이제 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뭐 매수를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 올라가더라도 단기성 재료로 뭔가 테마주로 가볍게 올라갔다 가볍게 내려가주는 경우, 그다음에 윗꼬리 달고 오후장에서 크게 밀릴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성급하게 뭔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기보다는 지금 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51,000원 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회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여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하락폭은 18만 원 선까지는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외국인 순매수 가장 높은 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거든요. 순매도량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반도체 안에서는 그래도 저점 매수 기회를 잡는다. 내가 대형주 안에서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 시장이 이렇다 할 뭐 재료들, 긍정적인 재료가 없어요. 시장에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그런 강했던 섹터들 있죠.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보안,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어렵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특별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중에서 잡아보고 싶으시다 한다면 SK 하이닉스 분할 매수 관점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8만 원 선까지 하방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시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잡아드렸던 로봇에 대한 관련주, 의료 AI와 관련된 관련주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저희가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보안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셨는데 오늘 보안 관련된 관련주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관련주들 살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